네, 여러분 오늘 박석순 교수님 모시는 날입니다. 근데 이 최근에 그 영국의 그 가디언이라고 하는 그 정크 신문 옐로우 페이퍼 있잖아요. 뭐 꽤 이름은 알려져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나라 4대 강을 또 아주 맹렬하게 씹었다 그래요. 그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 가디언이 예. 뭐라고 씹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세계 10대 애물단지 건축물이라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우리 4대강 보다 뭐 일어났거든요. 가디언이 예. 미친놈 아니에요. 예? 왜 선정했대요? 그 제가 한번 좀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내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한번 올려보십시오. 예. 오늘 제목은 이 우리 좌파 언론 가디언과 템즈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4대강 사업을 영 가디언이 이제 선정한 10대 애물단지에 꼽혀 이게 이제 지난 11월 29일 날 연합뉴스 런던 특파원이 보낸 겁니까? 그걸 보고 이제 한국에다가 보낸 겁니다. 내용은 핵심은 이겁니다. 돈만 먹는 애물단지를 뜻하는 흰 코끼리 건축물 시설 10개를 선정하고 세 번째로 4대강 사업을 했다. 이제 한강 등 4대강 수질 개선과 홍수 가뭄 예방 목적의 4대강 사업의 비용이 약 22조 원이다. 많이 들었다 이거지.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인들이 이명박 정부가 약속했던 모두를 얻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뭐 이게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설계 결함으로 16개 이 댐 중에 11개가 내구성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과도한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이하게 말입니다. 2013년도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한 5년 전에 거의 뭐 4년 5년 전에 이걸 가지고 인용을 해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했다는 건데 우선 밑에 띄워봅시다. 내용을 한번 이야기합시다. 근데 감사원 감사 결과가 저게 잘못되었다고 사실은 논란이 많았던 그 자료죠. 그렇죠. 예. 감사원이 사실은 그 감사받을 일이 아닌데 그 전에 이제 감사받을 건덕지를 우리 환경부가 준 거지요. 수질 통계를 엉터리 맞아. 지난번에 우리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으로 볼 때는 환경부가 엉터리 통계 자료를 내줬고 그걸 조선일보가 보도하니까 감사원에서는 이게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할 때 왜 통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 당시에 못한 거지. 난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2013년 감사원 감사 결과 같으면 MB 정부 때 아닙니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때 MB 정부 마지막 해에 감사한 것이죠. 근데 어떻게 저 따위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잘못된 걸 우리가 준 거죠. 잘못한 거. 아니 근데 혹시 저 10개 중에 딴 건 뭐가 있었나요? 10개? 10개가 다 명단이 뭐 공표가 되었나요? 있어요. 딴 거는 뭐 이 북한의 무슨 북한의 유경 호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캐나다의 뭐 지하철 뭐 이래 가지고 그걸 몇 개 나왔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저게 한국의 누군가의 말하자면 레퍼런스를 보내고 그 공교롭게도 그게 답을 하는 게 무슨 4대강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게 답을 한 모양이죠.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저 친구들이 직접 와가지고 무슨 뭐 한국에 조사했을 리는 없을 거고. 그죠? 약간은 이제 뭐 의도적으로 또 전 세계에 좀 문제가 되는 건축물들을 조사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세 번째로 4대강 되지. 비슷한 거를 지난번에 2014년도에 저걸 하면서요. 이게 프랑스의 르몽드지 있죠. 그것도 좌파 신문 아닙니까? 걔들도 한번 비슷하게 한번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때도 4대강을 넣었나요? 아니 10개를 넣은 게 아니고 4대강 사업에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식의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때 반박 기고를 또 하고 했는 적이 있습니다. 널 빠진 친구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걸 한번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은 결론은 저겁니다.
수질 확실히 개선된 거예요. 예,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수질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한강, 낙동강, 금강의 모든 수질이 좋아졌고 영산강의 일부 수질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30 내지 한 50%가 좋아졌거든요. 그때 우리 통계 다 했죠. 지역별로 쫙 다 봤습니다. 이제 아래 위에 뭐 그리고 이제 상류, 하류 뭐 맞습니다. 소요디 뭐 다 해봤습니다. 다 봤죠. 다 봤고 그리고 이제 영산강은 저겁니다. COD라는 물질하고 클로로필 A가 악화가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무슨 수초라든지 그 부착조류의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 결론이 전부 다 뭔가 관련되는 분들의 얘기를 또 들어보면 말입니다. 정산강은 워낙 영양 물질이 많아가지고 과영양이라 해가지고 말입니다. 부영양 윗단계가 과영양이에요. 워낙 물이 더러워가지고 그나마 거기에 이 식물성 플랑크톤도 자라지 못하다가 그나마 줄어드니까 이게 자랐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산강의 경우는 더 줄여야 됩니다. 저게. 영산강은 정말로 수질이 안 좋아가지고 말입니다. 아예 식물도 못 자라는 상태의 수질이 그나마 4대강 사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인의 농도가 상당히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주니까 이 엽록소라든지 식물성 플랑크톤이 좀 더 자랐다는 게 그게 전체적인 결론이라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래서 안 봐요. 그리고 실제로 또 저걸 가지고 무슨 댐 16개 중에 11개가 내구성이 부족하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말입니다. 팔당댐이라든지 우리 잠실보라든지 또 낙동강 하구원, 영산강 하구원, 금강 하구원 이런 것들이 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에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었는 것도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의 첨단 기술로 말입니다. 21세기에 우리나라 그 사이에 건축 기술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구성이 없니 그러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우리나라의 건설회사를 이거 좀 뭐라 그러노 좀 물매긴다 할까 그런 이야기 같아요. 요즘 표현으로 디스하는 모양이죠. 아니 근데 이 감사원에서 무슨 이런 자료를 내긴 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저거죠. 감사원이 있다고 감사 결과는 내고 하니까 감사원이 지금 권력의 개다 뭐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보면은 그때 왜 이랬느냐 이것 때문이죠. 이게 이제 가장 최악입니다. 사실 4대강 사업이 쭉 잘 진행되고 중간에 문제가 없다가 이때 뭔가 하면은 2012년도에 이 7월 말에 저때 보면은 환경부에서 2007년, 2008년, 2009년 3년을 상반기 평균 내고 2012년을 하나를 평균 내고 말도 안 되는 평균을 내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저런 통계는 우리 환경공학 분야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초등학생도 저래 하면 안 되는 거죠. 저걸 우리나라 환경부가 내니까 그걸 조선일보에서 대문짝만하게 일면지에다가 나가가지고 그게 결국은 저런 감사로 이어진 거죠. 저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이제 잘못된 거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다가 무슨 예산을 22조 원 썼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보십시오. 이 4대강 관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김대중 정부에서는 24조를 편성했고 그렇군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42조 87조를 했는데 여기서 22조로 했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 했는데도 22조가 많이 들었다. 그거는 가디언지가 말도 안 되는 그걸 한 거죠. 아니 근데 가디언지가 여기서 누군가가 그렇게 그렇죠. 자료를 줬으니까 저렇게 하겠지. 자료를 누구한테서 받았는 거? 그리고 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든다. 4대강 보에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든다. 지금 보십시오. 지난 13년간 28조를 쏟아부었지만은 수질이 나빠졌어요. 어떻게 쏟아부었냐? 우리 무료용 부담금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여기다 썼다고요. 그러니까 그 4대강 공사하기 전 얘기입니다. 전에. 전 13년간입니다. 그렇죠. 전 13년간에 28조 썼지만은 나빠진 거죠. 그러나 이 사업 해가지고 최소한 30%, 최대 50% 이상의 수질이 다 좋아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좋아졌다 하고 싶다 하는 것도 아니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4대강 사업하기 전 또 후였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척제해 놓는 거예요. 아니 자료가 있는 근데 거예요. 조금 전에 그 보면 예를 들어서 요 앞에 예. 보면 예를 들어서 4대 강사 22조 원인데 예. 김대중 대통령 정권계 24조 4대강 관리하는 데 썼고 예. 노무현 때는 왜 저렇게 많아? 안 쓰고 그 계획을 한 거예요. 아 계획이 계획을 했고 노무현 때도 이게 저거였죠. 42조로 한 편성했다가 87조 그때 뭔가 뭐 홍수 막고 수질 개선하고 똑같은 맞아요. 그 전에 연천 파주 연천에 계속 물난리가 그렇죠, 났기 맞아요. 때문에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노무현 때 세웠던 저 계획치에 비하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22조 87조니까. 상당히 적게 들었는데 이게 22조가 많이 들었다. 거기에다가 지금 13년 4대강 사업하기 전에 13년 동안 28조를 가지고 이건 선돈이에요. 그것도 상당히 많은 돈을 무리형 부담금을 가지고 예. 개선하려고 했지만은 수질은 안 좋아졌잖아요. 그 지금은 이게 딱딱 비교가 되잖아요. 사업하기 전하고 후가 있잖아요. 예. 분명한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한 거죠. 이제 보면 이 보십시오. 여기 수질 개선이 거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을 한 거죠. 하고 또 해외 평가도 원래 했어요. 해외에서 UNEP 같은 데서 뭐라 하겠는가 하면 UN 환경계 그나마 UN 산하의 환경 관련 가장 큰 기구죠. 저기서 뭔가 하면 말입니다. 4대강 살리기는 진정한 녹색 투자고 뭐 이미 녹색 성장 선도국이고 4대강 살리를 아주 극찬을 했다고 저기다. 예, 예. 그 UNEP도 이런 극찬을 했고 OECD도 보십시오. 일석오조 사업이다. 굉장히 훌륭한 수자원 관리에 좋은 사례라고 OECD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고 말입니다. 예. 저기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도 아주 높이 평가했다고요. 그러다가 뭐 지난번 보면은 국제 무역회 이런 데서도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풍부하게 아주 혁신적인 적응 전략, 기업변화 전략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지금 한 5년 지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 저 영국 가디언지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 또 이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는 뭔가 하면은 영국이라는 나라가 독특한 나라예요. 영국의 템즈강은 예. 우리 물관리 특히 강의 환경관리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교과서입니다. 예. 거의 메카와 같은 데라고요. 예. 거기 가만 보면은 영국은 훨씬 더 영국 우리 템즈강을 한번 보면 말입니다. 길이가 338km인데 그리고 유역 면적이 13,400평방킬로미터. 우리 낙동강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렇군요. 한강보다도 훨씬 적고. 예. 근데 여기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관리 특히 환경 분야에는 교과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뭐 BOD라든지 생물화학적 산소료 우량, 용존산소, 뭐 암모니아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서울시도 우리 하수 처리 다 하잖아요. 예. 하수 처리, 1차 처리, 2차 처리 다 저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강에 말이에요. 요 작은 강에 45개 보가 있고 간문이 있어요. 간문도 있군요. 예, 배 간문이 다니죠. 있다는 것은 운하입니다. 배 다 다니죠. 예. 배도 엄청 다니고 여기 보면은 자기들은 여기 45개 배 만들어 놓고는 우리나라 16개가 애물단지다. 자기 나라는 지금 애물단지 속에 엄청 그러니까 우리 집 낙동강이 몇 개죠? 낙동강에 8개 아닙니까? 그거하고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거예요. 되는 소리지.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제 저래 놓고는 이제 가는 거지.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가 런던의 원래 저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저기서 환경 재앙들이 상당히 많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회에 템즈강을 좀 간략하게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1765년에 이 산업혁명이 이제 이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스팀 엔진을 만들고 해가지고 그거 된 거죠. 이것 때문에 벌써 런던은 말입니다. 1800년대 초에 세계 최대의 무역항. 기록에 따르면 세계 교역량의 3분의 1이다. 런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스팀 엔진을 만들므로 해가지고 그전에는 모든 인간과 가축의 힘이 드디어 이제 기계의 힘으로 됐고 저 사람 이름을 따가 우리가 그냥 우리 모든 에너지 단위를 와트로 쓰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라스트 네임이 와트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뭐 전기도 1kW로 다 이걸 가지고 쓰는 거죠. 근데 이 런던이라는 도시가 보면은 말입니다. 산업혁명 때 그때 그 전만 하더라도 한 50몇만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1800년, 1850년대 그 19세기 중반에 봐도 200만이 넘는 도시였어요. 예. 엄청난 도시가 이제 됐는데 보면. 세 배. 예. 1800년에서 1900년까지 참 엄청나게 됐군요. 그렇죠. 예. 세계 최대의 도시였는데 예. 처음에는 저기도 오면은 지하수를 쓰다가 물이 부족하니까 템즈 강물을 썼다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저기서 우리가 또 기록에 보면은 강물을 가져오니까 모래로 가지고 처음에 예과를 한 거죠. 예. 염소 소독을 처음 한 거는 뭔가 하면은 1908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뉴저지. 예, 뉴저지. 예. 그 다음에 이 모래로 예과한 거는 저쪽에서 처음 한 거죠. 예. 저기에 처음 했는데 보면은 그 1904년도에 이걸 하다가 그런데 이제 나오는 생활 하수가 워낙 많으니까 뭘 했느냐? 그 강이 아주 오염이 심각한 거지. 심각해가지고 템즈 강이 보면은 연어가 있었는데 1833년에 연어가 사라졌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기록에 보면은 1800년대 초까지 말입니다. 런던 어시장에 약 한 3,000마리 정도가 팔렸다는 기록이 다 있어요. 예. 근데 완전히 이제 연어가 사라질 만큼 수질이 오염된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 아주 유명한 이게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런던 콜레라 사건이라 해가지고 런던에서 1800년 중반에 19세기 중반에 엄청나게 죽었군요. 예, 5만 3천여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때 콜레라가 창궐해도 말입니다. 원인 규명이 안 돼가지고 콜레라가 공기 전염으로 되는 걸 생각한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때 나타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존 스노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우리 메르스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병 있잖아요. 예. 그걸 담당하는, 그걸 연구하는 게 에피데미올로지라 해가지고 예. 전염병 역학입니다. 그 역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사람이 예.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뭘 그랬는가 하면은 이게 콜레라라는 게 물로 의해서 전염이 된다. 그때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 존 스노우가 뭐였는가 하면은 1849년에 이제 이것은 물로 인해 가지고 전염되는 거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사라든지 과학자들은 이 존 스노우가 he was on the wrong track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콜레라는 말이에요. 뭐라 그러면 미아즈마라 해가지고 대기에 존재하고 있는 병균 덩어리에 의해 가지고 전염된다고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다 그래 믿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뭘 생각했는가 하면은 저걸 했어요. 저기 보면은 런던의 지도입니다. 런던의 브로드 스트리트에 요런 지금도 있답니다. 이게 나는 못 봤는데 지금도 여기에 브로드 스트리트 가면 펌프가 하나 있습니다. 예. 저 펌프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다 죽어나간 거죠.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여러 점을 찍어 보니까 그 센터가 저기더라.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하면은 이 펌프에 병균이 전염되니까 이거를 먹지 말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콜레라는 공기 전염이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기는 공기 전염이 되면은 폐가 아파야 되는데 왜 장이 아프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시의 당국을 설득을 해가지고 저 펌프의 손잡이를 없애버렸어요. 펌프 클로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떨어졌다. 이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의과대학에 가면은 예방의학, 특히 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환경보건학이라든지 또 우리 수질에서 가르칠 때 저 역사를 가르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걸 처음 알아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런던에서 아주 인류 역사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것이 하나의 관광 코스로 영국 가면은 브로드 스트리트 런던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도 이게 이제 계속해서 콜레라가 발병되고 하니까 그림 참 살벌하게. 예. 저런 그림들이 나온 거죠. 1866년에 죽음의 무슨 조제실이라 하면서 말입니다. 저런 게 남아 있는 기록입니다. 죽음의 조제실 그림. 그다음에 뭐 저런 그림도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랬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지하수를 먹고 못 사는 사람은 템즈 강물을 먹었답니다. 예. 템즈 강물을 여과해 먹었는데 돈 있는 사람은 돈이냐. 살고 예. 돈 없는 사람은 죽는다. 예. 귀신이 나타나가 돈 줄래 목숨 내놓을래 뭐 이런 식의 그림도 있고 말이에요. 몬스터 숲 템즈 강물은 하나의 뭐라 그러나 괴물
죽과 같아 숲이다 뭐 이런 식의 뭐 것도 나오고 저게 보십시오. 저게 뭐 콜레라로 죽는 것들 저게 다 런던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렇게 됐던 강인데 이러다가 또 뭔가 하면 런던의 유명한 사건이 뭔가 하면 대악취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런던 전체가 악취가 있어가지고 네. 이게 이제 뭐 이게 바로 이제 저 슬라이드인데 The Great Sting 대악취 사건 또 다른 말로 뭐 빅스팅크라고 말도 쓰고 하는데 영국의 1858년 여름에 말입니다. 그냥 생활해서 그냥 내려오니까 예. 강물은 다 섞고 냄새가 나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또 영국이 런던에 이게 국회의사당이 말입니다. 예. 바로 이제 템즈 강가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강이 이제 국회의사당이 이제 다 폐쇄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런던 시민들이 대탈출한 사건. 악취 때문에. 악취 때문에. 생활 어수겠죠, 뭐. 예, 엄청난 그 생활하서 그리고 책도 나왔다고 원 핫서머 아주 더운 한여름에 모든 시민들이 이제 도망갔다는 그런 책도 나오고 뭐 예. 유명한 이 대학시 사건입니다. 또 거기다가 1878년도에서는 템즈강에 이 수질 오염 때문에 선박이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왜 그렇죠? 그게 이제 이 강에 악취가 너무 심하니까 이게 악취가 심하고 또 운전하는 이게 그 뭐라고 세일러 선원들이 제대로 운전을 못하고 안개는 끼고 하니까 박치를 했는데 그때 여기에 죽은 사람이 수백만이 죽은 거지. 저 그림 있는 거 안에 강의 황화수소가 원인이다. 그래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뭐 사람들이 이게 선박이 부딪히는데 냄새가 나니까 제대로 헤엄쳐 나오지도 못하고 거의 뭐 완전히 엄청난 그 똥물에 빠뜨리 놓은 거 사람들. 그렇군요. 강물이 아니군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가고 난 뒤에 보면은 아니 뭐 지금 우리가 웃지만 사실 제가 어릴 때 저 부산에 가도 수영천 예? 이런데 그 냄새가 말도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다리 위로 지나가는 버스들 다 문 닫고 그러고도 막 악취가 나고. 그 보면은 영국의 이 템즈강이 1900년대 초에 모든 물고기가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연어고 뭐고 다 없고 모든 물고기가 사라졌고 여기 보면 자료를 더 뒤에 보면 봅시다. 그러다가 이제 1865년에 말입니다. 이것도 아주 그 역사 우리 환경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는데 보면은 영국 런던에서 도시로서는 처음으로 전 지역에 이렇게 하수 광거를 근데 이 하수 광거를 끌어낸다 하더라도 강 살리기는 어려웠던 거죠. 처리가 안 되니까. 그 하수광으로 쭉 유도를 해가지고 어디에선가 말하자면 종말 처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는 없었던 그 기술이 아직 뒤에 나왔어요. 그 기술은 뒤에 나오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근데 이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 사람입니다. 바잘게트라 해가지고 그래서 영국은 지금도 말입니다. 영국에 남아있는 이 하수 광거 시스템을 바잘게트 하수 광거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게 그러긴 해 이제 거의 뭐 하수 광거 시스템의 원조택이죠. 네. 네. 그래서 저걸 했고 저게 지금 짓고 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짓고 있던 거고 하수 광거군요. 광거 이제 만드는 거. 근데 그 상당히 발달된 도시가 있어더라도 하수 광거를 만들고 또 뒤에 보면은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벌써 지하철이 있더라고요. 예. 1870 뭐 1860 이럴 때 그런 데가 있는데도 하수 기술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쓰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윌리엄 딥딘이라는 이 사람이 BOD라든지 용존산소, 암모니아 측정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 거기서 나온 거죠. 나오고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1863년에 벌써 세계 최초의 지하도로가 되는 네. 지하도로가 있고 하수 광거를 만들고 옆에 보면 저기 있는 거는 지하철도 있더라고 저게. 그만큼 발달했는데 이 하수 문제를 이걸 해결을 못한 거지. 그리고 이제 하수 처리 기술이 그 뒤에 나옵니다. 19세기 말이 되어야 나오는 하수 처리 기술이 저게 이제 1889년, 1893년도에 하수 처리 1차랑 별것도 아닙니다. 가라앉히는 거예요. 저때는 더더군다나 저런 기술들이 이제 나왔는 거죠.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된가 하면은 1900년대 초에 모든 물고기가 사라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으니까 신경을 못 쓰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는 보면은 런던 인구가 드디어 800만으로 늘어나요. 예.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은 1950년도가 템즈강의 수질이 최악이었고, 예. 최악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많으냐? 60년대가 드디어 우리나라 4대강 살리기 하듯이 60년대 벌써 4대강 살리기를 한 거지. 예. 하고 물관리법도 물관리법도 만들고 하천관리 전담부서도 만들고 그때 이제 환경청을 미국하고 영국이 같이 만들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이거죠. 지금 보십시오. 지금 영국이 이래 돼 있다. 저 런던 브리지고. 예. 또 마지막에 보면 템즈 베리어 저 다 보죠. 예, 예. 저게 도로고 하는데 옛날에 런던 올림픽 할 때 저런 식으로 강에다가 배 띄어가지고 저런 것도 하고 말입니다. 일부는 보십시오. 그 안보를 위해가 군함도 올라와가지고 저게 이제 있고 하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배가 많이 다니는 그런 지구죠. 예. 지금 그러다가 이제 74년도에 이제 150년 동안 사라졌던 연어가 돌아왔다. 결국은 저게 뭔가 하면은 이런 60년대에 이런 템즈강 살리기를 했으니까 돌아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이거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합니다. 템즈강을 수질관리 혁신기술의 산실이다. 예. 다 여기서 나오고 강관리의 교과서다. 그렇게. 지금도 그래서 뭔가 하면은 뉴욕의 허드슨강, 파리의 샌느강, 여러 대도시에 지나가는 강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템즈강이 가장 우수한 수질을 보인다. 네. 자기들은 저렇게 많은 보 만들고 준설을 하고 계속 관리해가지고 저렇게 수질을 잘 관리하는데 그런데 이제와가 우리나라 4대강 만들었다고 이 가디언지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영국 좌파 언론에 내놓은 자기가 한번 오면서고 말입니다. 이게 그렇군요. 어떻게 근데 템즈강에는 지금도 가보면 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고 이 관문들이 많아서 배들이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건 지금도 영국의 그 시내에서 템즈강 그 시내 구간에서 조금만 상류로 가도 다 있죠. 다 있고 그런데 그 어떻게 유지하는지 모르죠. 근데 그게 저도 이제 자료를 보면서 신기했던 게 뭔가면은 영국 사람들이 관문을 만들고 보를 만들고 배를 띄우고 하는 있잖아요. 이 기술을 중국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중국의 옛날 운하 기술이 중국의 이 운하를 봐가지고 양적 항하를 연결한 대운하 있잖아요. 대운하가 있고 이 중국은 벌써 1600년대죠. 7세기경에 진나라 때 이게 양적강의 물을 이 북쪽 황하로 올렸잖아요. 그 양적강의 물이 황하보다도 물량이 15배나 많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올리고 그때 이제 배를 다니고 마르코 폴로의 그 역사 기록 보면 그 나와요. 마르코 폴로가 중국 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배가 나는 한 번에 그런 기록이 나는 한 번에 2000여 대의 배가 양적강에 있는 걸 봤다. 이런 것도 기록이 나와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 보면은 조금 뒤겠죠. 그래서 그 영국의 그 보 만드는 기술 있잖아요. 보 만드는 이것도 거의 하나의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보면 그게.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가서 만든 나라가 호주 아니에요. 호주도 그 머레이강에 26개 보 만들어 놓고 다 그걸 하고 있죠. 호주도 있고 유럽도 샌느강 라인강 줄줄이 저렇게 보로 관리하는데 근데 이 가디언지가 말입니다. 우리나라 보는 예물단지라고 자기 나라 보는 괜찮고 우리나라 보는 예물단지라고 그러는. 아니 그러니까 참 언론들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디언 애들이 우리나라 누군가 그 4대강에 반대하는 좌익 단체들이 만든 자료를 받았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 자료에 대한 검증 없이 그냥 냅다 질러버리는 거죠. 그렇죠. 참, 앞으로 테넨이 우리 해야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 잘못된 보도를
바로 잡는, 바로 잡는 거죠. 그 예. 딱딱 이름 박아서 쓰려 그럽니다. 누가 여도 보니까 그 특파원이 있더라고요. 특파원 이름이 예. 있는데 뭐 또 이름까지 넣기도 뭐 하고 해가지고. 예, 딱딱 이름을 넣어서 우리 참 비판을 하려고. 기사 실명제로. 예, 이 잘못 오류 기사도 이름을 밝혀서 우리는 쓴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거기에 이름이 난 기자는 다시는 오보를 쓰지 않게 예. 하려 그럽니다. 예. 많이 좀 도와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